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키맨으로 불리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. 또 성남도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강요한 의혹도 있는데요. 어제 검찰이 세 차례 소환 조사 후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.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다음 주 화요일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나흘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.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의혹을 수사하려던 찰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유 전 본부장의 소식이 전해지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. 이슈 오늘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일단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또 그동안 혐의도 부인해왔던 만큼 이번 죽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. 네, 이제 일각에서는 당연히 그 윗선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번질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좀 중간선에서 막은 거 아니냐,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런 견해를 좀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. 이제 그 측근의 그런 그 핵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뭐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이제 전달된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언론하고 검찰이 본인을 부패한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이런 쪽에선 일을 할 수 없고 뭐 명예가 훼손됐다.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었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또 그것과 무관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유투라고 불리면서 이제 실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인자로 이제 활약을 해왔던 이 분이 사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선이 좀 끊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또 유서가 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? 네네. 유족이 외부에 공개하는 거를 거부했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유서를 좀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타살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혹은 가족들로부터 임의 제출을 요구받아서 유서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자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극단적 높고, 선택이요. 예,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일단 타살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면 유족이 싫다고 하는데 완강하게 이것을 좀 달라고 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또 법원에서 이런 종류의 영장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꼭 발부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이 싫다고 그러면은 밝혀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럼 앞서서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조금 난항이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 전 본부장 이후로 또 다음 검찰이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?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게 지금 원래는 건너 연결돼야 되는 거는 사실은 맨 위에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맨 위에서 가장 연결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이제 있는 거죠. 그렇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지금 조사가 됐고 일부는 구속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좀 핵심은 이거 같아요. 2015년 2월 달에 이분이 그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지침서를 만들 때 이게 공고를 내기 전에 그 지침서에다가 개발이익 환수정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직원으로부터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최초 보도받은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봤는데 결국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공모 지침서에는 개발이익 환수정이 빠졌단 말이죠. 네. 여기서 지금 배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그것을 그 유한기 전 본부장, 이 실장이 실질적으로 보도받고 자의적으로 거기서 커트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보고를 했는데 위에서 커트가 된 건지 이거를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유원이라고 불리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은 핵심이죠.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금 구속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 그런 쪽에는 여러 번 소환 조사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뇌물죄로만 갔단 말이에요. 그러면 더 이상은 수사의 연결고리가 좀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잠시만요. 그럼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뭐 그 윗선의 가장 위가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다라고 구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. 뭐 그거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실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네,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사실은 이재명
후보한테도 개인적으로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. 이 건 관련해가지고.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지금 그러거든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금 영장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피의자가 없는 상황인 네,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공소권 없으면 그냥 끝나게 되죠. 네, 이런 경우는 이제 이분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되겠죠. 그리고 앞서서 이 뇌물죄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사실 직권남용죄가 빠졌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? 그러니까 여기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해서 압박한.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한 거 아니냐 이제 네. 이런 거였단 말이죠. 그런데 검찰에서 그 부분을 사실은 수사를 되게 집중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. 황무성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녹취록도 많이 나왔었고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? 그 얘기는 그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부인한 것도 있지만은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는 손을 못 댔던 것 같고, 그래서 오히려 이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단은 별건으로 뇌물이라고 하는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압박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게 이제 검찰의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못 하는 거죠, 이제부터는. 그러면 이 황무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어찌됐든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퇴 종용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. 이 황무선 전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또 했어요. 여기서 이 시켰다라는 주체는 누군가요? 그게 이제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시장님의 뜻이다, 뭐 위에서 시켰다, 왜 이렇게 순진하냐,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에서 계속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, 아직까지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황무성 씨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뒷받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황무성 씨가 사실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바에 의하면은 그것은 아니었다. 오히려 황무성 씨가 이 상황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해 놓고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, 검찰에서.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실패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. 그러면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 수사도 조금 앞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그렇죠. 그거는 어려워지는 거죠. 왜냐하면 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기가 좀 복잡한데 이게 딱 이리적으로만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증거나 이런 것들은 이 황무성 씨가 말한 것하고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수사하기 좀 힘든 거죠. 그 지금 구속 심사를 며칠 앞두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게 지금 기억이 돼요.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몇 번이 차례가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상황이 닥치게 되면 많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나요? 많이 부담스럽죠. 많이 불안하고 힘들죠.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포천도시공사에서 사실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2019년도에 포천도시공사로 갔을 때 물론 명칭이 그 당시에는 포천시설관리공단이었죠. 그런데 그러다가 6월 달에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포천도 이 대장동처럼 개발을 좀 열심히 해봐가지고 좀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갔다는 얘기였단 말이죠.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이 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이 대장동 이슈가 그 반대 방향으로 좀 흐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되게 힘들어했다는 거예요. 그 안에서.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 포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퇴 종용에 대한 압박을 이제 받아서 사실은 본인이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같이 좀 가중 요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도 어찌됐든 유한기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본인에게 받아진 이 의혹을 부인해온 상황에서 네. 검찰이 그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해석이 돼요. 뇌물에서는 어떤 증거를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. 그렇죠. 사실은 이제 그 남욱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정영화 회계사로부터 진술을 받았다는 거예요. 2억 원 줬다. 네. 환경유해 평가 관련해가지고. 그래서 그 2014년도인가요? 그때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은 보통은 준 사람이 줬다 그러면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지금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인해왔던 것을 결백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좀 극단적 선택을
수사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. 그럼 일각에서 얘기하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할 수 있는 수사를 한 겁니까? 아니면 무리하게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? 그거는 제가 뭐 검찰 수사를 확실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 이 검찰 관련해서는 수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게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이렇게 수사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가 많았었거든요, 그동안에.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차원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검찰이 유한기 전 본부장을 끝으로 수사를 좀 마무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검찰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기소를 한 상태고 그렇죠.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유한기 사장하고 정민영 변호사라고 있어요. 옛날에 조계공에 있었던. 네. 그분은 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기각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기소를 하거나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했었잖아요. 그것을 보면은 그쪽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는 내부적인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할 것 같고요. 더 중요한 건 특검이죠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특검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물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특검 가가지고 그러니까 대선 전에 꼭 나온다는 것보다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실제로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는 당연히 중단되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